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간 선거와 FOMC 회의를 앞둔 데다 엇갈린 기업 실적의 영향으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 늘어 15개월째 증가했지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4.9%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이번 달 업황 BSI가 94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의 합의로 환율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완화돼 수출입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아시아권에서도 중국과 일본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 역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이 수급 상황에서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를 했고요. 후반부 들어서 다시 매수로 전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매수 폭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이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특별한 업종이 부각되는 그런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0.2%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 부진이라는 그런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 때문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중국 증시는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됐고요. 이게 또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라는 예상 밖의 호재가 있었지만 기업들의 실적에 가려서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 마감은 했는데 이 외국인들 도대체 매수를 하려는 건지 매도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안겨줬고 막판에 좀 돌아서기는 했거든요. 예, 막판에 외국인들이 극적으로 순매수로 전환되는 양상을 좀 보여왔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그 매수 규모는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습니다.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초에 일일 그 4천억 원 이상의 대량 매수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던 것이 점점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일은 100억 원 규모로 급격하게 외국인 매수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로해서 시장이 이틀째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급격한 조정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의 성격이 상당히 짙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등한 이 자동차 업종이나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봐도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승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중소형주들의 약세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전전일부터 이 IT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전전일 이 심텍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서울 반도체, 이런 코스닥을 대표하는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기간의 대량 매도와 함께 큰 폭의 거래량과 함께 좀 차트상으로 5일선 내지 21선이 붕괴되는 네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자동차나 화학 sek터의 그 대형주들이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보이고 있다면 이 중소형주들은 가격 조정의 성격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전일 이 IT 업종 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큰 폭의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전일은 자동차 업종의 중소형주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만도가 좀 크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한라공조나 세종공업 같은 이런 다른 네. 자동차 부품주에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더퍼폼하는 좀 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단기적으로 급등한 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훨씬 먼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급등하기 시작한, 즉 이제 단기 상승폭이 이 과대한 이 중소형주들 위주로 해서 네네. 좀 조정의 국면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일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즉 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형주 쪽에서는 LG화학이나 SKC 같은 종목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네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직전 고점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 후성이라든가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양상이었는데 예전에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2차 전지도 여러 부분들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뭐 장비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이 재료 부분들이죠. 네. 이 재료 부분에 해당하는 후성이나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또 다르게 뭐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을 하나 들라고 하면 이제 단연 강원랜드를 들 수 있는데 네. 이 사행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하고 2011년 영업장이 그 2배로 확장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좀 큰 틀에서 시장의 차분한 움직임 속에서 또 다른 특징주들을 본다면 이 손해보험주들을 좀 들 수 있는데요. 네. 손해보험주들로 해서 사실 최근에 한 3, 4일 전부터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주들의 특별한 호재가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기관들이나 뭐 강성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의 단기 여타 업종의 단기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뭐 키맞추기 성격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시장은 뭐 정리해 본다면 그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서 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조정의 양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기관 조정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좀 활발한 종목 장세는 좀 지속되는 네.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장중에 2%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하락 전환됐어요. 예, 전반적으로 뭐 앞서 그 IT 주들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좀 둔화되는 양상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 대형주들도 영향을 일부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한 3, 4주의 주가를 봤을 때 단기 상승 흐름이 또 깨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고 네.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많은 뭐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많은 뭐 전문가들이 이 삼성전기를 좀 추천하는 이런 양상들이 네. 좀 있었는데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좀 둔화되는 13만 원 일시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네.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죠. 근데 이 대형주들은 이 둔화되는 양상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네. 실적 발표에 있어서 전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거의 국내에도 이제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어닝 쇼크적인 측면들이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쇼크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하는 기업이 발생될 경우에 네.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을 때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은 네.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네. 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투자자별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은 네.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뭐 급등한 부분들이 대형주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중소형주에서도 명확하게 뚜렷하게 둔화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쉽게 들고 있는 주식, 특히 이제 주요주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시장의 주도주인 기아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중장기 투자자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아차의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주봉상 2009년 초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거의 2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네. 2009년 하반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2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사실 나타났었는데요. 네. 이때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약한 거래로 해서 어떤 중요한 지지 라인이 붕괴됐을 때는 네. 그 신뢰도는 높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2009년 하반기 일시적인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단 한 번 중장기 투자자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네. 일봉보다는 이 주봉이라든가 월봉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사실 이 기술적 분석가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네. 뭐 최근에 뭐 유럽발 재정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네. 심리적으로만 움직인다면 그때 또 크게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보유주식을 또 매도할 수 있는데 이 차티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지지라인이 붕괴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주요주로 봤을 때 20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기아차의 주봉을 보면 사실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34,000원권역에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20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네네. 계속해서 주식을 홀딩하는 전략이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중장기 투자자는 뭐 2009년 하반기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다 신뢰도 높게 그 매도 타이밍을 좀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탈하는 것이 그 거래량 큰 폭의 거래량을 수반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적은 거래량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네. 3주 연속해서 회복하지 못한다든가 네네.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다 신뢰도 높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네. 계속해서 이 추세라는 것이 붕괴되지 않으면 보유 종목 좀 홀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격도가 앞서 이제 기아차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고 시장 심리, 시장의 수급이 서서히 그 위축되는 양상들이 분명하게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만 종목별로 활발한 지금 종목 장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적극적인 단기 투자자라면 이 개별 종목으로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네. 이런 전략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2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 선을 할 경우에는 뭐 3주 안에 회복을 하는지 여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은 많고요. 또 네. 저평가된 종목도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려는 그런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한 번씩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비중을 딱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접근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코멘트도 좀 부탁드리죠. 기본적으로 뭐 투자자가 어떤 그 시장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이 주식 비중은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뭐 자동차와 IT를 두고 이제 주요주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주요주 논란이 종식됐고, 이 자동차 중에서도 기아차가 주도주냐, 현대차가 주도주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뭐 거의 기아차를 주도주로 보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완전히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중심,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아차, 즉 주도 업종 중심으로 해서 한 30-40%의 비중을 두고 네. 나머지 최근에 이제 화학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쪽들도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 쪽으로도 좀 최근에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없는 자산주들이 최근에 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시장이 레벨업 되면서 이 자산주로 해서 그 매기가 시장 깊숙이 좀 침투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산주 쪽으로 해서 뭐 삼천리와 같이 네. 상당히 저평가된 그리고 배당 매력도 높은 네. 서서 이제 배당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는데요. 예. 배당 매력도가 높은 이러한 종목들도 한 20-30% 편입을 하고 네네. 나머지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 20% 그래서 네. 뭐 나머지 한 20%는 현금 보유 전략을 네. 좀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번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그 손해보험주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주 중에서 손해보험주의 1등주는 이 삼성화재를 들 수 있고 네. 2등주로는 이제 동부화재라든가 뭐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 뭐 이런 종목들을 들 수 있는데 사실 그 지난 몇 년간 이 단연 2등주로서의 탑핑 역할을 했던 것이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인데 이 최근에 이 화재보험주들이 그 금리가 계속해서 그 동결되는 악재를 좀 이어왔었고 네. 또 늦여름 태풍과 폭우의 영향으로 해서 손해율이 급상승한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적 같은 것도 그다지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즉 그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돋보이는 그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이 최근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바로 이 동부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부화재는 이 최악의 사업 환경 속에서 이익권 손보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보 손해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나가고 있고 네. 장기보험 중 갱신형 상품의 도래가 지금 빨리 찾아와서 위험 손해율의 안정화 역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투자 영업 부분에서도 운용 자산 이익의 그 이자 이익이 증가를 하고 지분법 평가 이익 역시 100억 원가량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지난 9월 실적으로는 2위권 업체 중 가장 돋보이는 250억 원 수준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탑픽으로 이익권 손보사 중에서 탑픽으로였던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네. 200억 전후로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동부화재의 250억 수준의 그 당기 순이익은 상당히 돋보이는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부그룹의 재무 구조가 최근에 이게 크게 개선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할인율 적용으로 부담받았던 그룹 리스크 역시 크게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동부화재 차트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네. 직전 고점을 38,000원으로 설정을 할 때, 네. 그 현대해상이라든가 모든 그 LIG 손해보험이라든가 뭐 메리츠화재 이런 심지어는 이제 삼성화재까지 모두 직전 고점권역 대비해서 주가가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동부화재만 유일하게 직전 고점권역 대비해서 지금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전 고점권역이 설사 뭐 4만 원 부근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거의 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나케미칼의 검찰 조사의 악재를 횡보로 이겨내다가 네. 그 검찰 조사가 좀 희미해지면서 주가가 신고가가 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동부화재도 금리 동결이라든가 손해율 상승이라는 악재가 계속해서 횡보로 해서 이겨내다가 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상들이 처음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뭐 오늘 타이밍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네. 39,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면서 네네. 손절가로는 38,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이전에 2007년에 고점을 형성했을 때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45,000원권역을 1차 목표가까지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일단은 안 오더라도 좀 기다려보고 목표가로는 4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LED 관련주 두 종목을 살펴봤어요. 예. 삼성전기, 화우테크 이렇게 살펴봤는데 삼성전기가 좀 잘 나간 듯 싶었는데 어제도 그렇고요. 약간 꺾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 화우테크 같은 경우는 반면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는 IT 종목들이 이제 며칠은 강세를 보이고 며칠은 약세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갔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하락 그리고 그 횡보를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글쎄요, 지금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계속 연속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어제하고 어제 그제하고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은 수급적으로요. 지금 뭐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뭐 기관의 매수, 가끔 매도도 있었지만은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매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동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에 버려져가지고 이제 주가가 내려왔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목표가 14만 원 보시면서 만약에 저번 주 제가 추천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ED 관련 좀 중소형주 화우테크는요. 지금 꾸준하게 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줄지 않고 꾸준하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우테크를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었는데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현재 LED 시장은 LED TV가 좀 중심으로 돼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LED 관련 회사가 좀 가장 향후에 큰 시장이 될 것은 바로 조명 시장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ED 조명 가격도 좀 비싸고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까지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LED 조명 관련 회사들은 아직 큰 빚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화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런 LED 조명 시장이 커질 경우에 분명히 커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커질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 확실한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에 비교해서 지금 주가는 글쎄요, 만약에 지금 영업 가치,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 가치는 이미 반영이 돼 있지만은요, 거기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성장 가치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면은요, 지금의 가격보다는 전고점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보시면 제가 저번에 좀 말씀드린 만 원 보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요, 충분히 더 홀딩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 올려놓으시고 좀 자세하게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화우테크 흐름 자체는 조금씩은 달랐지만은 그래도 저평가된 매력도 분명히 두 종목 모두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두 종목 어떻습니까? 현재 두 종목 신규 매수도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화우테크도 저번 주에 비해서 약 한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정도 상승한 거는 부담이 될 만한 수치는 아니고, 만약에 혹시 화우테크가 조정받는 날이 있다고 하시면요, 그런 날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사실상 아직까지 수급이 확실하게 돌아왔다는 느낌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대형주고,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기하고 화우테크하고 좀 비중을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기 쪽으로 좀 더 많이 실어 놓으시고 화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하셔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쪽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할 때도 삼성전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수하신 가격대 보니까 16만 원, 15만 원, 이렇게 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선뜻 매수하기가 좀 약간 꺼려지는 건 사실이고요. 저점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두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지금 이제 그동안 횡보하면서 약 한 달 반 정도 횡보하면서 박스권 차트를 그렸는데요. 그 박스권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한 수급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확실히 잡자고 하면은요. 11만 원, 11만 2천 원대. 이게 바로 지난 박스권 하단 모습인데요. 11만 2천 원대는 좀 손절로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그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손절가보다는 목표가 보면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보다는 목표가에 집중을 하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뉴스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업종입니다. 그 중소제약주인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5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집중 육성하기로 지금 뭐 방침을 정한 쪽이 바로 그 글로벌 선도 천연물 신약 뭐 관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고 네.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좀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중소제약주 중에서 펀더멘털이 좀 뛰어나고요. 네. 지금 현재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좀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약 관련주로는 이현제약 그리고 바이로메드, 네. 한국콜마, 동아제약,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대원제약하고 네. 그리고 이현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원제약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꽤 많이 올랐어요. 6% 넘게 급등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가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저항선이 있다면 뭐 어느 정도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흡기계, 순환기계 등 전문 치료제 중심의 그 고성장 제약 업체입니다. 지금 뭐 일반인들이 그 쉽게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현재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한 42%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지원 5대 미래산업 선도기술에 이미 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규제하면서요. 네. 그럼 뭐 판관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고요. 뭐 주식을 볼 때 이제 흔히 뭐 이런 세 가지를 보라고 하는데요. 우선 실적하고요. 네. 그리고 수급,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중점적으로 사주는 그런 수급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트상에 좀 정비열이 놓인 상황이면은 사실상 뭐 분석이 필요 없이 사라 뭐 이런 말이 증권 업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괜찮은 상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 역시 정배열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저평가 국면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2009년 내내 그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는 좀 지리하게 답답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사실상 수급이 돌아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가 완전하게 정배열로 돌아섰고 실적하고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은 상황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 9,000원을 이제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매입가는 전일 종가가 7,680원이었었는데 7,5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주가를 좀 넓게 잡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연제약 살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현제약인가요? 예, 이현제약입니다. 둘 다 뭐 중소 회사고요. 네.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 정도도 다 비슷한 회사 같은 거. 네. 이제 회사입니다. 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요. 6월 달에 공모가 16,500원 상장해가지고 현재 오히려 공모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이제 요 상장 후에 그 상환 전환 우선주가요. 지금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네네. 그런 물량 부담에 이제 현재 뭐 공모가 밑으로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상장하는 몇 개 기업들도 뭐 저저번 주에 상장한 인화전공도요. 이런 네. 상환 전환 우선주 때문에 물량 부담에 좀 아직까지 공모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글쎄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모가 물량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현재 이현제약은 누적 영업이익이 한 193억 그리고요. 순이익이 146억 올해 한 순이익을 2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뭐 정부 미래산업 5대 선도기술에 이제 해당하는 업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심혈관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임상 2상에 이제 가 있고요. 항암 유전 치료제는 임상 1상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향후에 성장성이 좀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글쎄요, 지금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동반이 돼준다 하면은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13,500원 우선 1차 목표가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 전일 종가 11,3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스닥 대장주인데 소개 좀 부탁드리죠. 예, 셀트리온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최고의 네. 기업입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요 344억 원이 예상이 되어 있고 전년 대비해서 116% 증가한 그런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동반이 되고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트 역시 정배열 상태에 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매출이 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내년에도 역시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제네릭 설비 투자를 한 1,300억 정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설비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CMO 위탁 생산도 역시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요. 네. 글쎄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제약주보다는 약간 네. 더 긴 안목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24,800원인데요. 네.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만 원 정도로요. 네.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성장 가치보다 더 큰 성장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만 원.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가 25,000원인데요. 매입가는 23,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좀 조정받은 뒤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뉴스 속 테마주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장속에 출발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2%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포스코가 0.5, 현대차가 1.1%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쪽에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2.4%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KB금융 0.2%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1% 가깝게 또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3% 오르면서 딱 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어제 상승분만큼을 도로 또 내놓고 있습니다. 1.4% 급락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SK에너지는 0.6% 오르면서 어제 하락세에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0.5%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보합권이고요. 롯데쇼핑이 어제 급등을 했었죠. 실적 호조에 따라서 향후 실적까지 또 전망이 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2%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되레 밀렸습니다. 오늘 역시 좀 부진한데요. 0.6% 내리면서 어느덧 22,65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KT는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우리금융 역시 비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장을 걷고 있네요.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4%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NHN, KTNG, 두산중공업, 삼성전기는 모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8% 급등하면서 어제 낙폭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10만 9천 원 선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은 0.6% 상승하면서 오늘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함 대리와 살펴봤었던 셀트리온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매수 타이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6% 상승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CU쇼핑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어제 좀 조정을 겪었는데 0.9%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네오이스게임즈는 1.5에서 2.4%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운, 그리고 태웅, 그리고 SFA는 나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별로 흐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금일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종합지수가 191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어제 호전된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금일 업종 대표주 중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주 내에서는 신한지주 역시 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금일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일 역시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와 KB금융, 삼성화재, 그리고 기아차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 달 초에 실적 가이던스에서 이미 3분기 실적을 상당 부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전반적인 IT 기업의 그런 다음 분기 이후의 그런 실적 전망이라는 점에서 한번 참고해 둘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신한지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네. 금일 역시 이제 KB금융과 삼성화재 등이 각각 은행과 보험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이번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장 초반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장초반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제와 전일 1,000억 이하의 그런 매수세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역시 다음 주 FOMC와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라는 중요한 빅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일단은 외국인들도 다소 관망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지수의 흐름은 역시 보합권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쪽으로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그다지 뭐 이렇게 확 타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은 뭐 요번 어닝 시즌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슈는 그동안 주도주로 계속 부각된 화학과 정유, 조선업종이 어느 정도 현 시점에서 더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IT와 금융 섹터의 그런 상승 반전에 대한 여부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에서 일단은 기존 주도주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까지도 계속해서 호전된 실적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섹터 내에서도 예상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은 다소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만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자동차 섹터의 전반적인 실적 기대나 실적 결과는 좋았지만 어제 만도가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좀 더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IT 섹터의 경우 오늘도 빠지면서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IT와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다소 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분할 매수하시는 대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가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번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십시오. 예, 밤사이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가 재부각되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20원에 하락 개장하여 현재 20원 초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는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전일장부터 짚어보자면요. 달러 강세 30원에 출발했지만은 네고와 달러의 하락 반전 또 외국인의 주식 관련 매물로 1122.1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4.2원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한은의 9월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로 4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47.3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고 11월과 12월에도 이러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3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행 수지가 추석 연휴에 따른 해외 여행 증가로 9.3억 달러를 기록하는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중심의 그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 수지 흑자 확대가 그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자본 수지는 1.7억 달러 그 순유입으로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으며 9월 양적 완화 확대 기대 속에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이 44.1억 달러 순유입이 된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미 중간선거와 FOMC의 빅 이벤트들이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방향성 없는 변동성 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 기대가 여전한 만큼 하락 압력이 상존하고 있지만은 전일 필리핀이 자국 통화 강세 억제를 위해서 외환 규제, 추가 완화책을 승인하는 등 신흥국들의 그 자본 통제 움직임과 당국의 개입 경계 등이 하방 지지력을 좀 제공할 듯 보입니다. 금일 밤사이 미 달러가 하락하면서 따라서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음 주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 포지션 플레이는 좀 자제가 될 듯 보입니다. 한편 달러 위안 환율이 연일 높게 고시되면서 달러원에도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어서 금일은 20원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1120원대에서 지적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채권시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질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와 미 국채금리의 반락으로 국채 선물이 112.73포인트의 상승 개정하여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인 요인일까요? 오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전일 장기물에 대한 스퀴즈성 수요와 외국인의 공격적 선물 매수 재개로 채권시장은 중장기물 중심으로 강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월 국고채 발행은 전월과 동일한 경쟁 입찰 3.5조 원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만기별로는 장기물에 대한 발행 비중이 확대가 되었고 바이백 규모는 총 3조 원으로서 비경쟁 입찰과 물가 연동 국채 발행을 감안할 경우에는 실질 발행 물량이 1조 원대로 축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공급 물량 급감이 12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리스크의 부정적 효과가 제한되는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 호전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국고채 발행 물량 감소와 미 국채금리 반락으로 채권시장이 전일 강세가 좀 개장 초에는 조금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개장 전 발표된 9월 산업생산이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년의 최저치인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하였습니다. 3분기 GDP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지만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가 좀 커짐에 따라서 채권시장에는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익률 곡선의 불플래티닝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일 반등 시에는 국채선물 21선인 112.8포인트 선이 회복됨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의 출회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규제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는 시세는 좀 상방 경직적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채권시장 말씀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별로 살펴봐도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의 이 반발 매도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 넘게 밀리고 있고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조금씩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닝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요 IT 기업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하나둘씩 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약간 더 안 좋은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지나가면서 기대만큼 기대치 충족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라든지 아니면 중간선거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도 증시 전체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 관망세가 좀 진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LG전자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업종을 찾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적이 좀 그나마 좀 좋게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그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세세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다가 순이익이 늘었긴 하지만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다 자산 건전성 같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실은 좀 부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1900선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지수의 하락폭보다는 종목별로다가 하락폭이 좀 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적하고는 조금 무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 특히나 이제 좀 저평가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스몰캡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일부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주 위주로다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을 잠시 살펴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이거든요.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좀 매물을 꽤 내놓고 있어요. 장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이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파생 상품 쪽에서 이제 1900선 이상에 대한 급격한 상승에 대한 해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조정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적으로 다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매도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를 계속적으로 병행을 했던 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선 이상에서 어떤 급격한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을 국내 기관에서 좀 소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다가도 한 1, 2주 정도 계속적으로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종합주가지수 자체로다가는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이 어떤 투기적인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추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FOMC를 비롯한 달러화가 강세로다가 반전이 된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다가 좀 어떤 해지지 차원에서 선물 시장을 좀 교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다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다라고 아직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루 가지고 모든 걸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이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많이 우리 증시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제도 좀 매물이 나왔고 개장 초지만 조금씩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여전히 투신권에서는 꾸준히 주식을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증시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연기금 쪽에서는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요. 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 그 주식의 평가 차익이 늘어나면서 그 기존에 그 담았던 포트폴리오들의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금들의 추가적인 공격적인 매수를 그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는 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버팀목을 그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기금에서 이제 일정 부분 소량씩의 이제 그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신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900선 이상에서도 그 펀드에 대한 환매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나라 그 시장에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하고 좀 연동을 해가지고서 어차피 그 장기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들이 증시로 다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이 변하는 거는 좀 뭐 급박하게 그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네. 수급이 단기간에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와가지고서 장에 부담을 준다라는 것은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뭐 지금 1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 대형주 가지시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텐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 하락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다가는 한 1870 정도 선을 그 시그널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1900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좀 박스권 장세로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대형주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서부터 이제 주식 비중, 편입 비중을 훨씬 더 높이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100% 다 주식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덜 빠진 종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셔가지고서 이제 다음 좀 하락이 된 종목별로 하락이 심한 그런 종목들로 다 이제 교체 매매하는 그런 타이밍을 아마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소형주를 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점점 슬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투자하셨던 종목이 예상하고 틀리게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금화 시키고서 좀 더 이제 잘 가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투자 전략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점차 낙폭을 확대하고 있네요. 0.5% 내리면서 18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0.1% 소폭 오르면서 5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괜찮다라는 평가죠.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저희가 마켓앤 센 증시에서 더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